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 건지 연방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승리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무상버스, 무상보육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연방하원 선거구 5곳을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주민투표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어제 선거는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어제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화물기 폭발 사고 사망자가 최소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셧다운이 36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 건지를 놓고 연방 대법원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한 건지가 쟁점인데 대법관 상당수가 일단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오전 시작된 연방 대법원 관세 소송 심리는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미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하는 권한입니다. We don't contend that what's being exercised here is the power to tax.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Only Congress has the power to impose tariffs on the American people, and tariffs are nothing but taxes on the American people. 현지 언론들은 보수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세 심리가 열린 연방 대법원 앞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 병력을 강화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방청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 관세 소송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을 연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는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무상버스, 무상보육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는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조란 맘다니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공약을 빠르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4살인 맘다니 당선자는 무상버스, 무상보육, 월세 동결 같은 정책들을 약속하면서 특히 젊은 층 표를 끌어모았습니다. 맘다니 당선자는 이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5명 전원이 여성인 행정 전문가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다시각을 세웠습니다. This is a president who ran a campaign on the promise of cheaper groceries, and now, as was said by one of our co-chairs,
has gone so far as to cut SNAP benefits for close to 2 million New Yorkers.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맘다니 당선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As I've warned for many years, our opponents are hell-bent on turning America into a communist Cuba or socialist Venezuela, and you see what happened to those places.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상징으로 떠오른 맘다니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He did cancel an important project, an infrastructure project, could cause some pain for New Yorkers in the short term. 맘다니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 취임할 예정인데 연말 중간 선거까지 미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50이 최소 63.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중간 선거부터 적용될 새 연방 하원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5개 지역구가 재조정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공화당은 유권자 목소리를 침묵시킨 정치적인 조작이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o tonight, I'm proud, but I'm very mindful and sober of the moment we are living in. Donald Trump does not believe in fair and free elections. Period and full stop. Community members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spent tens of thousands of hours pouring input into the shaping of these districts, and in one fell swoop, political insiders grabbed the power away from the people. 이번 주민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 중 유일한 공화당 소속인 40지구 영킴 의원은 지역구가 재조정됐지만 재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화물기 폭발 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막 벗어난 비행기 왼쪽 날개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짙은 연기와 함께 잠시 비상하던 화물기는 곧바로 지상으로 추락하며 거대한 불덩어리에 휩싸입니다. Because they kept on saying hold off, hold off, hold off. And then we said, what's all that smoke, you know? And we noticed the smoke coming in the sky.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켄터키주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UPS가 운항하던 화물기가 추락했습니다. 화물기는 하와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자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으며 1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we'll learn that there was one child and a young child at that, which makes it all the harder. 화물기에서 새어나온 약 3만 8천 갤런의 황곡유가 폭발하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인근 18개 소방서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근처 석유 재활용 업체와 자동차 부품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민 수백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앤디 배셔 켄터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I'm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 help us deal with this plane crash. It allows us to move resources more quickly through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Kentucky National Guard. 연방 당국은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화재로 한때 폐쇄됐던 루이빌 공항은 현재 활주로 1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셧다운이 36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길어지는 셧다운 사태, 식료품을 나눠주는 무료 음식 배급소에는 사람이 몰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식비 지원도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의 공무원 전용 푸드뱅크입니다. 오전 11시 반, 푸드뱅크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은 휴대용 의자에 앉아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빵과 치즈, 채소 등을 담아갈 상자와 가방도 들고 왔습니다. It's a bad situation because
I can say we because my wife is a federal worker and we're used to getting paid and they're not getting paid this week. It's been actually 2 weeks since they have gotten paid.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무료 음식을 배급받기 위한 이 실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과 가족들의 대기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문을 열 당시 푸드뱅크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250명 정도였는데 지난주엔 370명까지 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예산 중단으로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한 달 넘게 인적이 끊겼습니다. 취약계층 4,200만 명이 의존하는 식품비 지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It scares me.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last. I did stockpile some, but that's not going to go very far.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공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Please call on your Democrat senators and tell them to side with President Trump and Republicans to vote to reopen the government.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원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셧다운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36일째,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35일에 최장 기록을 갱신했지만 언제 사태가 끝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2022년 취임 첫날 선포했던 노숙자 비상사태를 약 3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어제 LA 시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응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돼 이제는 비상사태 없이도 지속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시는 그동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처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다만 노숙자 관련 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필요할 경우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UC 계열 대학의 서류 미비 학생 캠퍼스 고용 금지 정책은 차별적이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UC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 항소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UCLA 학생과 강사들은 UC의 정책이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주법을 위반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8월 항소법원은 UC의 고용 금지 정책을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책 재검토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UC 측은 연방지원금 중단 같은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주택 구매자 평균 연령이 40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으로 젊은 세대 주택 진입이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구매자 비율은 21%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더 큰 계약금이나 현금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이 주택시장의 핵심 문제라며 노후부지 활용과 지역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입을 서두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보험료 세액 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월 보험료가 평균 9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지원 여부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Congress could still act, and we should keep that in mind as we have this conversation. But I also recognize this is the window that Californians have to understand their options and to make decisions that impact their health, their families, and their communities. 등록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한국어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 미국 일부 지역에 북극 한기가 몰려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인근에서 형성된 강한 한랭 전선이 미 북부 지역을 거쳐 남부와 동부로 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일요일 밤에는 로키 산맥 동쪽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10에서 15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 남부까지 영하권에 접어들 수 있으며 뉴욕주의 경우 화씨 20도대, 섭씨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추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다음 주 화요일 중부 대부분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공식 일정 중 거리에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 청사로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목덜미에 입을 대고 상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모든 멕시코 여성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경호 체계의 허점과 여성 안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인근 샌디마스 지역에서 아내를 일본도 이른바 사무라이 칼로 살해한 여성이 최소 3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5세 여성 웨이치엔 황은 지난해 7월 18일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웨이치엔 황은 아내를 무려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시어머니까지 공격했지만 시어머니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칼을 빼앗아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인기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하겐다즈 미니 아이스크림바 일부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포장에 밀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다크 초콜릿 미니바 6개입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7년 1월 31일로 전국 31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자동차 안에 갇힌 곰 한 마리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한 주민이 곰이 차량 안에 들어가 갇혔다며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관들은 손잡이 안전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고 곰을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차량 문을 항상 잠가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재단인 KAF가 23개 단체에 총 22만여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한인재단 KAFC의 올해 누적 기부금이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KAFC는 오늘 열린 기부금 수여식에서 한미연합회와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등 23개 단체에 모두 22만 2,5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1차적으로 1,000만 불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메인스트림으로 나가서 인다우먼트 액수를 훨씬 더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세들에게 이거를 승계할 때 저희가 탄탄한 인스티튜션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KAFC는 올해 10월까지 약 77만 5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1,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미국 최대 통신사 AT&T 계열사를 상대로 차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모 씨는 AT&T 산하 퍼시픽백 텔레콤 컴퍼니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해 말 상사의 압박으로 강제 은퇴를 당했다며 연령차별과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민권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9월에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수속 카운터를 옮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시간 내년 1월 1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모든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은 대한항공과 같은 터미널인 이 터미널에서 출발,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함정 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버지니아주 주류통제국 ABC는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한인타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과 노래방, 주점 같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중심지인 덜루스의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됐습니다. 조지아주 지방선거 개표 결과 세라 박 씨가 출마 선언 2개월 만에 현직 잭민 하크니시 시의원과 샤피엣 아메드 후보를 제치고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첫 당선자인 박 씨는 내년 초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비네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한라인을 통한 비자 신속 발급이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9월 적절한 비자 없이 일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대거 체포해 일주일간 구금했습니다. 이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협의해왔습니다.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 회의가 이어졌고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비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는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수 인력의 취업 비자 발급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이 신속 처리 원칙을 밝힌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된 겁니다. 특히 비자 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상무부 사이에 한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합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외에도 이미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세부 결과를 문서화한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안보 분야 시트만 좀 마무리되면은 아마 같이 이제 이렇게 팩트 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나 팩트 시트엔 한라인 구축과 같은 비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어제 법원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에 반대하지 않냐고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나오지 않아 최 전 부총리 진술 조서와 대통령실 CCTV 등을 중심으로 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최상목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사흘 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도 쓴소리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더 본인 말고도 또 반대를 할 의도로 국무위원들 부르자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요. 법정에선 계엄 선포 뒤 최 전 부총리가 예비비 확보 관련 문건을 든 모습과 한 전 총리를 향해 고개를 젓는 모습 등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오전에 출석하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통일교 금품 가운데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샤넬백도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6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1분 전 김 여사 변호인단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제목으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거절했지만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가방은 사용하지 않고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고 또 통일교의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도 무관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김 여사가 돌연 샤넬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건진법사 전 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금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첫 공판에서 처남을 통해 김 여사 측에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고 그때마다 김 여사로부터 잘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4,000을 넘어 4,200까지 거침없이 올랐던 코스피가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3,900선까지 무너졌는데 AI 거품론이 급락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46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4,000선에 이어 3,900선까지 내주며 오전 한때 250포인트 이상 하락하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두 시장에서 함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AI 거품론이 급락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AI 붐을 주도한 대표 기업 펠런티어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급락했고 대형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들이 AI 거품론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최근 차익 실현에 치중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2조 5천억 원어치 이상 순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며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17.32포인트, 2.85% 하락한 4,004.42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각각 2.5%와 1.4% 급락하며 AI 거품론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최산성 문제라든지 과연 AI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이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도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좀 증폭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이 의구심을 가지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 영향까지 겹쳐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하며 한때 1,45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한국의 노동계가 한국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고용과 임금, 비정규직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생활 폐기물 수집 업체입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로 60세까지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노동계는 오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통일되는 만큼 퇴직 후 5년 동안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해 정년 65세 연장 법안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연공서열과 호봉급제 상황에선 막대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고용이 위축돼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거란 논리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계와 충돌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 공장이나 투자를 축소하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여당과 노동계 재계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입장과 어떤 대안들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동계는 주 5일제 도입 때처럼 여력이 되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가 없을 거란 주장인데 여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소 66명이 숨졌고 4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강풍과 폭우 속에 시커먼 흙탕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과 거대한 컨테이너까지 속수무책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4일,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곳곳을 핥히었고 세부 섬 일대는 24시간 동안 183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물바다가 됐습니다. 옥상과 지붕으로 대피하는 사람들, 물살에 휩쓸려가는 가축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Around 5 p.m. po ata yun sa paggising ko kasi malakas yung ulan tapos hangin. Tapos pag tingin ko sa bintana ang tubig marag. 필리핀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6명이 숨지고 38만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세부주에서는 49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전날에는 태풍 구조 작업을 돕던 필리핀 공군 헬기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추락해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도 마비돼 하루 동안 3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필리핀 섬을 연결하는 선박 항해가 중단되며 3,500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예상보다 큰 피해에 세부주 주지사는 홍수 방지 사업에 260억 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피해를 키웠다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태풍 갈매기는 남중국해를 지나 내일 베트남 중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LA시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서라는데 약간 개선됐다고는 해도 LA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